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비정상화 시장의 정상화 과정 진행 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장이 워낙 저희가 힘들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걸 비정상이라고 좀 규정하셨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네.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어요. 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상황하에서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랬죠. 그런데 대만, 일본, 중국 증시도 최근 상황 하에서 지수가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우리 증시가 유독 주가 하락폭이 컸을까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시총 1위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이 도요타의 시총 규모는 대략 전체 시장에서의 대략 한 400조.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최근 주가 등락폭 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총이 큰 종목이 없고요. 대부분 1% 미만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일부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TSMC가 시총의 30%를 버티고 있죠. 엔비디아와 연동된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대만 증시도 최근까지 횡보 형태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대만 증시도 최근에 약세 현상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시총 13%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 이외의 기타 증시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증시가 최근 상황 하에서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서만 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일본 증시에서도 매도를 했고 대만에서도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비단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삼성전자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이제 그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이번 주 흐름에서의 시장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글로벌 증시에서 시총 1위들을 인덱스 삼아서 좀 시장 흐름들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미 대선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심지어 머스크 트레이드까지 그렇죠. 등장하면서 너무 좀 급격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잡힐까요? 시장이 취약할 때는 테마나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네. 시장이 취약할 때 이러한 그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낙폭 과대되어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은 오늘 장에서도 보여줬죠. 오늘 장에서 대표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대미 수출 관련, 그러니까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빠졌던 일단은 전력기기 업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1번으로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되어진 종목들이 1차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상황 하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 위주의 종목들로 시장은 형성되는 모습의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선 이번 주 흐름에서는 이 낙폭 과대주의 흐름, 이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 대선 일로부터 네.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과거에 봤을 때도 시장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나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떠한 형태로의 시장이 변화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과거로부터 미 대선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11월 초에 대선이 있었어요. 과거에 미 대선이 있었던 2004년, 네.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선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의 주가는 즉시로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오, 그런데 우리 증시를 놓고 보게 되면 네. 지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차트를 열어놓고 2004년부터 8년, 12년, 16년 지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흐름에서의 지수시장에서의 흐름은 조정이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조정 시차를 보여준 이후에 12월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져가겠다는 대부분의 후보들의 당선자들의 공약에 의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제 흐름에 대한 보수적인 흐름에 대한 결과치로서의 주시장이 흔들림에서의 모습을 11월 달에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11월 달, 12월 달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커플링화 되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11월장 우리 시장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12월장에서는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 흐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지수 흐름이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왔던 것은 바닥점을 찍었고 이제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대선에서 아무래도 미국 중심주의가 많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나머지 글로벌 증시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도모하는 시기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주셨어요. 과거 통상 한 달 네.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가가 동조화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한 달이면 곧이네요. 다 왔죠. 다음 네. 주가 되면은 이제 정상 수준에서의 지수가 안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레벨 이상으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시장에 이런 흐름도 있지만 우리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환율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나 팁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금리로의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네. 환율로의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이 있어요. 금리로의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IMF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네. IMF가 왔고요. IMF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정상의 시장으로 회귀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IMF가 있었고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금리 상황이 변화하면서 주시장에 타격을 줬던 시장이거든요. 반대로 환율 시장의 영향으로의 주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9.11 같은 경우. 환율이 9.11 당시에도 국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1,300원까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형태에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의 흐름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안정화됐거든요. 네. 이때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길면 2달, 짧으면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가가 하락하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과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하락 요인으로서 우리가 체크하는 내용이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전반의 흐름을 우리가 시장 구조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달러 강세 요인으로서 최근 주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환율에 의한 작동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빠르면 한 달, 길어도 2달 내의 제자리 회귀 과정을 과거에도 그렇고 환율에 의한 흐름에서의 시장은 한두 달 내에 시장이 정상 수준으로 진행된다라는 측면으로서 판단해 볼 때 지금 시장은 짧은 구간에서의 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모습이죠. 네, 환율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일 때는 한두 달 후에는 이 시장 흐름이 회복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 매 주마다 인사이트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차차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제 눈을 돌릴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이 그런 변화를 실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할 시기인가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 수준에서의 지수라고 한다면 2,600포인트 정도가 하락 이전 단계에서의 정상 수준이거든요. 네. 이 정상 수준의 주가가 회복하게 되면 지수는 기간화 과정에서의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의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대형주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이런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도 이러한 흐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서 나스닥이라든가 S&P라든가 다우지수 대비해서 최근에 러셀 2000 지수의 맞아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최근 한 3, 4일 동안에서의 흐름 동안 한 5% 정도의 강한 흐름에서의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미국 시장도 공히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시장의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시장도 단기간 내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 이 단기간 내에서 지수가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이 이후에서의 상황은 중소형주로의 시장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장 수급의 변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장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는 회복기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시장 변수 점검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네. 반등이 시현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에서의 반등이 시현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 낙폭에 대한 반등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접근해야 될까? 아니면 2차전지 내에서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가장 강했던 에너솔루션을 공략해야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앞서서 또 우리 앵커가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으로 해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의 시장 전개 활동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잡아서 수익률 측면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것보다는 저는 반도체 중심에서의 매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다라고 본다라면 기존의 반도체 내에서 시세 형성을 주도했던 CXL이다. 유리기판이라든가 일정 테마를 가지고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섹터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까지는 LG엔솔루션 중심으로 한 셀사 중심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이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들 간의 흐름들을 우리가 매매 주체로서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LG엔솔루션뿐만 아니고 포스코피체메라든가 에코프로비임 같은 소재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서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동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2차전지 내에서도 기존의 몇몇에 국한되어진 셀사 중심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기보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그간에 안 움직였던 셀사 중심에서의 흐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형 같은 종목들, 네.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도 앞으로의 주가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 제가 전력기기가 오늘 장에서 흐름이 긍정적이었다는 말씀 맞아요. 드렸었죠. 네. 수출 관련주, 관세 피해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 11월 들어서 낙폭이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편 관세라고 해서 한 1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최근 그 주가 하락률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최근에서의 조정을 받아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 내에서의 흐름에서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또한 이번 주 흐름 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이 중 내에서는 ODM 관련 종목들 내에서의 코스맥스라든가 한콜마 같은 종목들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종목들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번 주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볼 섹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시세를 형성했던 CXL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를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는 소재주, 특히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외인의 동향이 감지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피해주 중에서는 화장품주가 이번 주에 반등 타이밍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관세 부담이 덜한 미국의 공장이 있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수도 계속해서 어쨌든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 공방전을 좀 치르고 있고 시장 수급 이동에 대한 점도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코스닥에 좀 압박이 강했던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주
올 한 해의 흐름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1, 2, 3월 상승을 했습니다. 4월 조정을 받았어요. 네. 5, 6, 7월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1일까지 주가 상승하고 11월 11일부터 주가 하락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3개월 상승하고요. 한 달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올 한 해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최근 11월 중순까지 3개월여 동안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11월 중순 이후에 한 달여,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과정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오늘까지 해서 바이오주들이 일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이 바로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에서의 그 가격 진행이 나타나기보다는 가격 반등이 나타났고 이번 주 구간에서 기관화 과정에서 기간 조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12월 넘어가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에 의해서는 기간 조정 형태에서의 성격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모았던 바이오주 전망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